김수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제임스완 감독님 GV를 진행하게 된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소우 시리즈가 아마 21세기 호러 영화의 새로운 어떤 모양새를 만들어낸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임스완 감독님께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시고 GV를 진행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인데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 GV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봤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GV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 수많은 팬들을 향해서 제임스완 감독님의 첫 인사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Yeah,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he movie tonight, and thank you so much for hanging back to talk with me. Thank you. Thanks for coming. I hope you guys enjoyed the film. 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조세호 씨는 이 자리에 오늘 안 오셨어요. 먼저 제가 감독님께서 저도 여쭤보고 싶었던 것도 좀 여쭤볼 텐데 이후에 감독님께 여러분 질문을 최대한 많이 받으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염두에 두시고 손을 굉장히 빨리 들 준비를 아마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인터뷰를 봤을 때 그 분노의 질주 세븐을 찍으시기 전인가 호러 영화를 이제는 그만 만들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단한 실망감을 느꼈었는데 컨저링 2로 돌아오시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즐거움이고요. 특히 컨저링 2로 다시 호러 장르로 돌아오시게 된 이유가 뭐였나요? Yes, Fast and Furious 7 was was a big movie to make, and so after that film, I wanted to go back to a smaller, more intimate movie, and when this came along, I was like, oh, maybe the studio came back and asked me, we would love you to come back and continue this world. And I thought, wow, this would be a great opportunity to work with Patrick Wilson and Vera Farmiga again, two amazing people, really lovely people. And so I thought, why not come back to the movie that I helped create and continue their life story and see where I can take it after here. 네, 그 분노의 질주가 굉장히 스케일이 큰 규모의 영화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후에 조금 더 규모가 작은 영화로 되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특히나 이제 컨저링 2가 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감독을 맡아달라는 연락이 왔을 때 제가 이번에 또 베라 파미가와 파트릭 윌슨 그 워렌 부부와 또다시 한번 호흡을 맞춰볼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제 기대를 하면서 이번에 이 호러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초자연 현상 같은 것에 굉장히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70년대 오컬트 영화들이 한국에 개봉했을 때 그리고 비디오 나왔을 때 지속적으로 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컨저링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 70년대 오컬트 장르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For Conjuring 3? 네. Conjuring 2. Okay. 특히 엔필드 사건을 그 수많은 워렌 부부의 사건들 중에 특히 엔필드 사건을 고르셨던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Yes, I think because I didn't want to repeat myself after the first Conjuring, and so taking the story halfway around the world to England gave the movie a very different flavor, and because just by the very nature of a different setting. It meant that the movie would have a very different visual look to it, and I love that look, classic England setting, dreary rain, always cloudy, and I also love the look where the first Conjuring took place on a farmhouse in the middle of nowhere. This one is in a city. It's very urban, and there's cars, there's lots of houses around it. But I also think there's something very scary about
the mundaneness of the mundane sort of everyday life, and it was an interesting backdrop to set the movie against. But also as well, it's also because it's one of the most documented paranormal cases. I just thought that was really cool to kind of mirror the Amityville haunting, which is America's most famous haunted house story, with England's most famous haunted house story. 네, 그 컨저링 1을 뭐 반복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이번에 영국에서 발생한 엔필드 사건을 다루고자 했을 때 그 달라지는 분위기, 장소가 바뀌면서 시각적으로 좀 기존의 컨저링과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는 비도 많이 오고 뭐 우울한 분위기가 사실 많이 떠오르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포 영화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었고, 또 컨저링 1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없는 농가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반면, 이번 엔필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도심 한복판에서 사람도 많고 자동차도 많은 그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공포 영화를 만들 수 있어서 조금 차별점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엔필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초자연 현상 역사상 가장 많은 증거가 있고 또 기록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좋았다고 생각했고, 또 아미티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귀신 들린 집 이야기고, 엔필드 같은 경우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귀신 들린 집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그 이야기를 영속한다는 측면에서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컨저링 1은 혹시 다 보셨죠? 혹시 안 보신 분? 없습니다. 컨저링 1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흥행이 가장 잘 된 호러 영화로 역사에 남았어요. 이제 좀 전에 2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살짝 들었던 걱정은 제임스 완 감독님의 가장 큰 장점이자 어떤 스페셜리티 중에 하나는 어떤 유령의 집 장르 속에서 공간으로 들어가서 그 공간을 어떤 호러 영화의 장치로 적극적으로 너무나 잘 이용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영국이 잠시 산적이 있는데 집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1편 같은 거대한 파워하우스가 아니라 2편처럼 작은 영국의 공공주택을 배경으로 했을 때 그 좁은 어떤 공간적 제약을 좀 파괴하기 위해서 좀 잘 활용하기 위한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 같아요. Yeah, it's very difficult because what you see on screen usually is not what it truly is, because if you can turn the camera around, you see it's full of camera crew. you see the camera operators. You just see so many people behind the scene that creates a shot, and it's very hard, as you pointed out, that this movie takes place in a council housing project, and so the location has to be much smaller, and it was very tricky, and so I have to build my sets in such a way where I can remove the walls, and so that I can get my film equipment in there, get my crane in there, to create some of the more complicated shots. But that's all part of the really fun sort of filmmaking design that I love with making film. 사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이랑 실제 세트장은 많이 다릅니다. 카메라를 반대로 돌리면 굉장히 많은 카메라 스태프들이 있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공공주택이고 도시이기 때문에 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제한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지 많은 고민을 했었고,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벽을 어떻게 이동시키고 또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가면서 이 공간을 공포를 만들 때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화는 제가 몇 년간 봤던 가장 로맨틱한 러브 스토리 중 하나였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보러 오신 분들도 이 워렌 부부의 정말 절실하고 간절한 러브 스토리까지 보시리라고 기대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편을 만드시면서 이들의 관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둘의 관계를 풀어내신 그런 방식으로 풀어내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워렌 부부를 어떤 사람들로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I wanted to make my Titanic. With Ghost. I realized from the first Conjuring how much people love the characters, and that is true. I think what makes a scary movie effective is creating characters that you care about,
And so I really wanted to put more emphasis on the relationship of Ed and Lorraine Warren because that to me is the heart of the franchise. If these movies work, it's because you love and you care about the two main characters. 네, 그 컨저링 원을 끝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관객들이 이 두 캐릭터와 굉장한 애착과 애정이 생겼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공포 영화 같은 경우에서는 주요 캐릭터들을 관객들이 그 사랑해 주셔야지만 공포의 효과가 더 배가가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러한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예두와 로렌 간의 관계를 좀 더 강조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컨저링 같은 프랜차이즈 영화의 핵심이라고도 봅니다. 이 캐릭터들이. 그래서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 편을 봤으니 이제 3편을 볼 때도 아마 두 사람의 더욱 간절한 러브 스토리를 관객들이 원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계속 저 혼자 질문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마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눈치예요. 저를 아까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질문을 좀 받아가면서 계속 GV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핸드폰을 들고 굉장히 격렬하게 손을 흔드시는 분께 마이크를 먼저 좀 넘겨주세요. 예, 오늘 예수상 감독님 팬이라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아까 사인도 받아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감독님이 말레이시아계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이 공포 영화를 만드시는데 더 잘 만드시는 것이 좀 궁금하기도 해요. 뭐 이렇게 부모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다거나 뭐 영향받은 게 있는지가 궁금하고 좀 엉뚱한 질문인데 아쿠아맨은 만드실 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지 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그 질문 드립니다. 저스티스 리그 파트 1. Yes, my upbringing in Asia definitely has a lot to do with my love for Asian sort of inspired ghost stories, and so I think you know that you always you very much find it ways into my films, whether it's the Conjuring films or Insidious. I'm very much inspired by the kind of ghost stories that I grew up with from Asia. 그 아시아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자랐기 때문에 좀 아시아의 문화로부터 영감을 받은 공포 영화를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던 귀신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영화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Yes, and as for Aquaman, you just have to wait and see. 네, 그 아쿠아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다리셨다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으로 이해가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받을게요. 원래 제일 앞에 앉으신 분들은 질문을 잘 못 받는 편이거든요. 먼저 받겠습니다. 제일 앞에 계신 분. 제이수와 감독님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으셨어요. 컨저링 2가 실화인데 촬영하면서 기이하고 무서운 일이 안 일어났는지. You know, actually, you know, making scary movies, usually scary stuff happens on set, but I always said that I'm so busy directing the film that I don't see what's happening around me. You could have a ghost standing right next to me on set and I wouldn't even recognize them. So I'm very thankful for that because I'm a real scaredy cat. If I see something scary, I don't think I'll ever make another horror movie. 네, 제가 사실 세트장에 있을 때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바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귀신이 아마 제 옆에 서 있어서 저는 그걸 모를 텐데요. 아무래도 제가 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귀신이나 초자연적 현상을 겪게 된다면 더 이상 공포 영화를 만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이 또 나온 것도 한국 영화사들은 호러 영화를 하나 만들어서 홍보를 할 때마다 사실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이렇게 홍보에 사용을 하곤 합니다. 뭐 녹음을 하다가 귀신의 소리를 들었다든지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약간 끝에 계신 분 질문을 받아볼게요. 이게 하얀 티셔츠 입으신 분. 네. 일단 영화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저는 제임스 완 감독이 이제 공포 영화에서의 제일 큰 강점이 미스디렉션인 것 같아요. 항상 이쪽에 어떤 걸 둬서 사람들 시선 유인했다가 딱 보면 거기에 이제 무서운 물체들이 나타나는데 항상 보면 컨저링 1에서도 그렇고 2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눈에 남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나벨의 인형이라든지 아니면 돌아가는 거울.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그 자동차라든지 그런 이제 돌아가는 그 크루켓맨 그거 나오는 이제 그런 장치가 되게 눈에 띄었는데 이런 걸 어떻게 모르시는 거예요? Yeah, you're right. One of the things I like to do, or my style of filmmaking, is I love to misdirect. I like the idea of, generally sort of thriller filmmaking. As the movie progresses to create claustrophobia, the camera tends to get closer and tighter to the actor's face. Yeah, I kind of do the opposite to that. I like to stay back and keep my shots really wide. Because what that does to you is, as an audience watching the film, you're constantly looking around the whole frame to see if something's going to jump out of the darkness or whatever. And I think when you sort of set that up once or twice in the movie, that's all you kind of need to kind of misdirect the audience. And that is what kind of makes it fun for me is using the space to kind of push the audience's perspective into one way, but then pull the surprises and make them look somewhere else. So yeah,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I really enjoy. And as for the musical toy, that's just something that I've always been fascinated with. I think the concept of something innocent like a child's plaything could be corrupted by a malevolent force that's using it to do something bad or scary is what makes it terrifying. And I think it's a theme that I've used in a lot of my movies, going all the way back to Saw, my first film.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유인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제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영화에서는 어떤 폐쇄공포증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샷을 했다가 배우의 얼굴로 클로즈업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화면 전체 샷, 와이드샷을 사용하는 것을 더 즐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그 관객이 화면을 볼 수가 있으면 언제 어디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이라든가 공포심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또 한쪽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또 다른 일이 화면 반대편에서 일어난다거나 공간을 좀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영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난감, 그 음악 장난감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좀 순수하고 순진한 어린 아이들이 갖고 오는 장난감이 어떤 악령에 의해 더럽혀졌을 때 그러한 그 개념 자체가 또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영화적 테마는 이 컨저링뿐만 아니라 소우 때도 사용했었던 것이고요. 제가 좀 자주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그 질문을 받으니까 저도 잠깐 궁금한 것인데 아마 컨저링 1을 보신 분들은 2에서 약간 느낌이 달라진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꼬부랑 할아버지 캐릭터가 실제로 특수효과로 등장을 실제로 합니다. 그 장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전에 컨저링 1을 봤을 때는 대단히 리얼리스틱한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2에서 그 꼬부랑 할아버지가 등장하는 순간 약간 동화적이라는 느낌, 예전에 어릴 때 어떤 아주 무서운 설화 같은 거를 영화로 본다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 이전 영화는 조금 달라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 캐릭터를 어떻게 되시는 그 이유가 어떤 게 좀 궁금해요. The Crooked Man was just, it was initially in there, in just a poem. It was a poem that the kids were reading. When I first read the script very early on, I thought, oh well, this would actually make for a really great character if this character came to life. And because it's a personal story that Janet Hodgins shares with her younger brother, I thought that maybe what would haunt the younger brother could be something that's personal, just maybe between the two of them. And that was where the idea came from, to bring this thing to life. And but yet, you see in the movie,
the boy sees the crooked man, but when finally the crooked man walks down the hallway and comes around, it's actually his sister. So it was all kind of like in the boy's sort of fantasy mind. 네, 그 꼬부랑 할아버지라고 이제 영화에 나오는데 어린이들이 당시에 불렀던 노래 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각본에 있을 때 처음 읽었을 때 이 캐릭터의 생명을 불어 넣으면 굉장히 훌륭한 어떤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수단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고요. 또 이제 그 영화의 주인공이 제네 퍼슨인데 동생이 꼬부랑 할아버지 장난감을 갖고 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함으로써 그 누나와 동생, 남동생 간의 관계도 조금 부각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또 영화 보시면 처음에는 그게 이제 그 남동생이 봤을 때는 굉장히 거대한 꼬부랑 할아버지 귀신이지만 이제 복도 끝에서 보면은 사실 귀신이 아니라 자기 누나였잖아요. 그래서 그 꼬부랑 할아버지가 결국에는 그 어린 남자아이의 어떤 상상 속의 인물이라는 것이 더 두드러지면서 더욱더 관객들을 무섭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후드 입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보라디오 쌈무이를 운영하는 BJ13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좀. 한국에서 보라디오 쌈무이를 운영하는 BJ13이라고 합니다. 우선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독님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동양적인 그런 공포를 만드실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감독님께서 실제로 귀신이나 영혼의 존재를 믿으시는지. I think pretty much all my supernatural ghost story movies are very heavily already inspired by kind of Asian sort of ghost stories that I grew up with, and so I think in some ways I've already made those kind of movies. To answer your second question, do I believe in this? I think I do. I think in some ways I definitely lean more towards believing than not believing. I like to think that there's a greater forces at work, that even though my eyes cannot see them, that there's something there, and so I think there are things in our world that we can't quite explain, and just because I cannot see it doesn't mean that it doesn't exist. 네, 저희가 만드는 공포 영화들이 이미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양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미 그런 영화를 만들다고 볼 수도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그런 귀신이나 영혼의 존재를 믿느냐고 질문 주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없다고 믿는 것보다는 그런 게 있다고 믿는 편인 것 같고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 그 무엇인가가, 그 어떤 세력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어떠한 것이 존재한다고는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보고 돌아가시면 집에 가실 때 조심하시길 부탁드리고 싶고요. 네, 무서운 영화를 보면 약간 영이 같이 따라온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굉장히 간절하게 드시는데 그분. 네. 네, 일단 영화 굉장히 재밌게 잘 봤고요. 제가 영화 보면서 제일 놀랐던 부분이 이게 실화의 증거들이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부분들이었는데요. 극 중에서 이제 아미티빌 사건과 아필드 사건이 연관이 있는 걸로 설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도 어떤 연관성 있어 보이는 증거들이 나왔는지 아니면 완전히 오리지널 스토리인지가 궁금하고요. 완전히 오리지널 스토리라면 원래 암필드 사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It's a documentary. This is all real. 모든 보신 것들은 실제로 발생한 영화의 내용이고요. 이제 다큐멘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t's one of the really cool things about making a movie like this is balancing the true life aspect of the stories. One of the very first things I did early on with my writers was we interviewed Janet Hodgson and Margaret Hodgson. They're still alive, and Lorraine is still alive as well, even though she's much older now. And try and get as much story from them and as much
stories as their memories can let them remember of what happened to them there. And you know, obviously my job is to find a sort of cohesive story to string all of that together and you know, present it as an entertaining movie. And so so as a director, you know, it's that fine line of trying to showcase what is the real aspect, which is what makes it very fascinating to me, but also, you know, give me the freedom to create all the scare sequences that I love to do, and that's why people really come to see these movies for. 네, 균형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화나 팩트인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는 그런 얘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더 첨가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 처음 시작했을 때 작가들과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여기 영화에 나오는 제넷 호슨, 마그렛 호슨, 그리고 로레인 이 분들이 실제로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가지고 최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고 네, 영화 감독으로서 저의 임무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일관되게 하나의 스토리로 재미있게 엮어서 이제 영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독으로서 이 실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일 것이다 보니 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제가 만들고 싶은 어떤 공포의 시퀀스들이 또 있을 테니까요. 그 공포의 시퀀스들을 잘 녹여내서 정말 재미있는 공포 영화로 만들어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컨저링 시리즈는 보고 나면 조금 더 점점 무서워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집에 가셔서 유튜브라든지 혹은 예전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당시 정말 사진들과 증언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있으면 영화와 교차가 되면서 한 번 더 집에서 엄청난 공포를 맛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혼자 보시는 마시고요.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끝에서 빵 모자 쓰셨죠? 네, 손 흔드시는 분. 모자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인시디어스부터 컨저링까지 재밌게 보고 있었고요. 지금 컨저링 같은 경우는 악마 쪽으로 해서 관련되어 있는데 혹시 악마들의 존재는 많으니까 혹시 그 존재들로 해서 더 영화를 제작할 의향이 있으신지 정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악마를 가지고 또 계속해서 시리즈를 이어나갈 생각이 있으시냐는 말씀이시죠? Maybe. Maybe a spin-off. We'll see. We'll see how it plays. But the nun-demon is very popular, I think. And so we see, you know, just like the first Conjuring, Annabelle was so popular, she ended up with her own movie. And people still really love the Annabelle doll. And so we'll see what happens when once this one comes out. 네, 이제 반응을 좀 봐야겠죠. 지금 수녀 귀신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컨저링 1에서 아나벨이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자기 영화를 얻었잖아요. 그것만큼 될지는 아마 지켜봐야겠죠. 수녀 귀신은 한국에서 카톨릭 쪽에서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네. 아까 프로듀서 같이 오신 분들이랑 잠깐 얘기를 하는 걸 엿들었는데 아나벨 2도 아마 곧 나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무서우시죠? 네, 일단 한번 질문 받겠습니다. 번쩍 하얀색 메모지를 손에 드신 분. 제가 제임스 완 감독님 예전에 인시디어스 할 때부터 꼭 내한 한번 해주시길 되게 기다렸거든요. 제가 예전에 영화학과 다닐 때 2004년인가 소우 상업 장편 입봉하실 때부터 쭉 작품 세계를 보면서 되게 굉장히 좋아한 감독님이시라서요. 예, 그래서 좀 메모를 좀 되게 많이 적어왔는데 일단 다 없애고 제가 잠시만요. 여태까지 영화 호러 영화를 주로 대부분의 필모가 좀 호러 영화로 이렇게 가작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호러 영화를 만드시면서 이렇게 제임스 완 감독 특유의 호러 세계의 틀이 포맷 있잖아요. 집에서 일어나는 미국 가정집에서 일어나는
한 가족의 비극과 그걸 헤쳐나가는 얘기를 이렇게 같은 포맷으로 약간의 그 이렇게 변형을 하시면서 만드시는데 그 포맷을 처음 만드실 때 그 구상이나 그런 게 있으셨는지 하나 여쭤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출을 하시다가 그 막히시는 부분이나 이렇게 좀 새로운 그 포맷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때 그 아이디어 창출을 실례지만 어떻게 하셨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Well, thank you for being a fan since 2004. Thank you. That's a long time. 2004년부터 저희 팬이라고 해주시니까요. 감사드리고요. I think part of the reason why I like that format is, again, it comes back to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we all can relate to and that we're all familiar with, right? We all have family members and we all live in houses. And so the idea that something can come into your house and hurt your loved ones, but without you actually seeing it doing it, is really frightening, I think. And so that to me is a very interesting sort of scenario. And that's what my supernatural movies tend to play on. Yeah, it can be challenging because because it's a technique that's been done a lot, and so for me, the part of what makes it fun is the challenge of trying to come up with things that we haven't seen before. So whereas in Insidious, even though it is a haunted house movie, it's not a haunted house movie either. From a story standpoint, it's about astral projection and astral traveling, where the soul wanders off, and so for me, it's all about taking a style of storytelling that we're all very familiar with, but then finding a new way to tell that story, and that to me is what makes it exciting. 네, 이제 말씀 주신 그 포맷이 좀 공포 영화를 만들 때 좋은 점이 누구나 가족이 있고 누구나 집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일상적으로 사는 그 집이라는 공간 안에 누군가가 쳐들어와서 말하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공포적인 요소가 되는데, 게다가 이 집 안으로 들어온 그 존재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함을 느낀다면 오히려 공포가 더 배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치들을 사용을 해서 제가 초자연적 현상을 다루는 제목 영화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렵지 않으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도전을 제가 즐기면서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시디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귀신 들린 집 이야기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귀신 들린 집 이야기가 아니었고, 오히려 이제 그 영혼이 여러 세계를 이제 여정을 떠나면서 제가 또 다른 방식의 상상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할 때 좀 관객들이 충분히 몰입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좀 익숙한 소재나 장소를 활용하되 이것을 좀 새롭게 해석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제가 좀 재미있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인시디어스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아주 짧게 개인적인 질문이 있는데, 최근 이제 호러 영화 컨저링을 보고 나서 제가 예전 컨저링과 인시디어스의 스토리들을 떠올리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약간 인시디어스와 컨저링이 교차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패트릭 윌슨이라는 같은 배우가 주연이 나오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패트릭 윌슨이라는 배우를 계속해서 기용하시고 그 배우의 퍼포먼스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항상 궁금했어요. Patrick's such a cool dude. He's a cool guy, and I just really enjoy working with him. He's a really talented actor, and to me he's the perfect embodiment of the kind of leading male actors that I go for. Who's a good-looking guy, but yet he blends in as the guy next door, and he brings a kind of simplicity to the kind of to the story I want to tell, and he doesn't come across too complicated. But if you hang around with his character long enough, you see that there's something working underneath him, and I think that's what makes him interesting to me. 네,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세요.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일할 때 즐겁게 재밌게 일할 수 있어서 좋고 또 굉장히 유능한 배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남자 주연 배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잘생겼죠. 잘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추구하는 그런 스토리텔링과 잘 맞아 떨어지는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그 이야기를 풀어가지 않고요. 어떤 단순함을 유지를 하는데 그렇지만 그 표면으로 보이는 것 밑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걸 그 깊이 있는 연기까지도 잘 해내는 배우라서 제가 자주 같이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가겠습니다. 여기 제 눈에 딱 뜨신 분 있어요. 앞에 두 번째 아저씨.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실 것 같은 분들 이상부터 좀 다르거든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1편에서 안 본 캐릭터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컨저링 2에서 여자 심리학자로 나오는 그 분이셨는데 영이나 귀신의 악령에 대한 존재를 전혀 믿지 않고 이 영화가 끝날까지도 그 사람은 절대 믿지 않아요. 혹시 그 캐릭터를 이번 컨저링 2에 추가한 이유가 있으신지? I didn't add her. She's a real life character in this world. She's real, and that character is someone who did not believe in the Hodgson's family back then when the story happened, and I actually think that is very interesting. I think the stories of the Warrens and the stories of the Hodgsons are filled with skeptics that don't believe in these people, and so even though they have a lot of fans, but they also have a lot of detractors as well, people who don't believe in them. And I actually think it's important that Conjuring 2 deals with that and actually addresses the fact that a lot of people think that they are not real, that it's all a hoax, and that they're charlatans. And but for me, I think that makes for a more interesting movie, and I think that is something that I had to touch on. But having said that, the film is still tol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ose characters, and so I still want to be very respectful to them. And yeah. 네, 제가 인물을 추가한 건 아니고요. 실존 인물입니다. 당시에 그 제넷 호지슨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던 실제 존재했던 그 초자연 심리학자고요. 당시에 그 워렌 부부의 이야기라던가 호지슨 가족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워렌 부부도 그렇고 호지슨 가족도 그렇고 팬들도 많은 반면 안티도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컨저링 2에서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이제 또 영화의 흥미를 좀 더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어쨌거나 이들이 다 실존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또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하려고 하지는 않았고요. 충분히 이제 그분들의 입장도 존중을 하면서 영화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단 하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로 이 질문은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물어보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할 것 같다는 분은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기 뒤에 계신 분한테 마이크를 돌리도록 할게요. 네, 저기 커플로 오신 분. 네. 커플 아니신가요? 죄송합니다. First, I really enjoyed your movie. 한국어로 혹시 질문 가능하신가요? 예. 저희 통역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쿠아맨 영화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언급할 수 없는 거는 이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 되게 공포 영화의 대가로 유명하신데 이제 그 영화에 있어서 보통 이제 슈퍼히어로 영화고 장르 자체도 약간 왕자의 게임이라던가 그런 약간 중세 판타지풍의 분위기를 가지게 된다는 언급을 들었는데, 그 공포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능숙하신 만큼 영화에 좀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라던가 호러 영화의 요소들이 혹시 들어가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인가요? 이게 마지막 질문. I think I think at the end of the day,
I hope that I'm not just a horror filmmaker. I hope that I'm ultimately a filmmaker overall, and so I like to think that I can apply what I've done in the horror movie world into from my craft into other kind of genre as well. And so, like I said, if I focus on if I care about create characters that we care about, that we really like, I would apply that same sort of sensibility as well to a superhero story. And actually, more than anything, superhero stories need to have interesting, characters that you care about, because otherwise, then it's all just flashy visual effects, and that could be very empty. So I think more than anything, important characters is the way to go. 네, 제가 공포 영화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공포 영화 감독이라기보다는 영화 감독으로서 기억에 남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포 영화를 만들 때 제가 좀 애정이 가고 애착이 가는 좋은 캐릭터를 개발하는 데 시간을 투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슈퍼히어로 영화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그 캐릭터,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굉장히 시각적 효과만 많이 들어간 좀 공허한 영화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것들을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또 공포 영화에서 썼던 기법들이나 배웠던 것들을 슈퍼히어로 무대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마지막을 할 때 정말 너무 간절하게 성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하얀 옷 입으신 여성,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감독님 직접 사인한 포스터를 드리니까 꼭 받아서 가시고요. 미리 말씀 안 드렸어요. 你好，我想问一下，可以说中文吗？ Can you speak in Korean? 한국어 잘. 아, 혹시 영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지? 그리고 혹시 개인 종교 혹시 있으신가요? How I got into filming? Were you speaking to me in Mandarin to begin with? 중국어로 말씀 주신 거예요, 처음에? 중국어 하신 거예요? Oh, Chinese, okay. I'm Chinese, but I'm sorry, I can't speak Mandarin. What was the question? Yeah, that's a long story. I'm going to cut it very short. I've always wanted to be a film director since I was 13 years old. And so I've kind of stuck with it, all these years. I've pursued, classes that allow me to achieve that goal at the very end. And so, when you're growing up as a kid, you see movies and you think they're magic, you think that they just happen on its own. But then as you get older, you realize movies are made by people, and it's put together by a big team of people. And so once I started realizing that, I started looking into it, and I started looking if this is something that I can kind of pursue as a job one day. 네,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좀 짧게 해보자면요. 제가 13살 때부터 영화 감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좀 끈기 있게 매달렸던 게 이제 영화 감독이 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어렸을 때 저희가 이제 영화를 보면 영화가 그냥 마법 같잖아요. 그냥 뭔가 마법 같은데 사실 이제 자라면서 이게 정말 사람들이 피땀을 노력을 들여서 만드는 것이구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깨닫게 되면서 좀 더 이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에 흥미를 갖고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제임스 완 감독님 내일은 이제 한국에서 떠나셔서 돌아가세요. 오늘이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을 만나시는 자리인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인사말 한번 부탁드리고 자리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o see the movie. I hope you guys enjoyed. Tell your friends that you liked the film if you liked it, and I look forward to maybe scaring all you guys again one day. 네, 이제 먼저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나가시면서 친구분들한테 이 영화 정말 좋다, 공포에 지겹다, 영화를 보면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임스 완 감독님께 큰 박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나가실 때 오늘 질문하신 분들은 꼭 감독님이 사인하신 포스터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